좋은 운은 더 좋게, 나쁜 운도 좋게 쓸 수 있는 월간 김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와도르입니다. 여러분, 한 달 잘 보내셨나요? 월간 김도르 코너에서는 제가 한 달 동안 내 사주팔자에 들어와 있는 운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콘텐츠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가 이 내용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은 내용들을 미리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오늘은 내용을 바꿨습니다. 바로 돈과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돈이라는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사주팔자 안에서도 굉장히 핫한 키워드예요. 이 사주팔자에서 얘기하는 돈, 부자 이런 얘기들을 봤을 때 다들 결과론적으로 이 사주는 돈을 이만큼 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건 좀 아니거든요. 사주팔자를 본다라는 거는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 데까지 나가야 하는 겁니다. 또 실제로 제 사주팔자를 공부한 다음에 내 사주팔자에 맞는 자산 형성 방법, 내가 돈을 버는 시기, 또 분야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각자 사주팔자에 맞는 방법과 시기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좋은 내용들, 그리고 2526, 27년이 매우 중요하니까 내 사주팔자에 맞는 재물운 활용법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내 사주팔자의 재물운 한번 점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콘텐츠 한 주제를 가져와 봤어요. 내 사주팔자의 재물운 플러스 부여되는 시기, 요런 것들 제가 다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요거를 지금 말씀드리냐 하면은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향후 25, 26, 27년 이 3년 동안 사주팔자에서 말하는 불의 기운이 엄청 강하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참고로 이 3년 동안 불의 기운이 강한데, 다른 말로 하면 25년을 여러분들이 잘 보내야 26, 27년이 순탄하다라 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사주팔자에 맞게 연애운, 이성운, 재물운, 이직운 등등 자세한 25년 운세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 불이 누군가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코인 같은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풀릴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돈이 연결되는 시기, 이런 시기가 각자마다 다르고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시나리오나 방법도 사주마다 다르다 볼 수 있어요. 내 사주팔자에 돈 그릇, 내가 평생 돈을 벌 수 있는 게 20억, 30억밖에 안 돼, 그런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주팔자를 모른 채로 살다 보면 그렇게 풀릴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내가 좀 사주팔자로 봤을 때 돈과 연이 닿는 사주인가를 보려면 여러분들 사주팔자를 봐야겠죠. 자, 인터넷에 사주팔자 만세력을 검색하시거나 혹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만세력을 검색하시면 무료인 어플들이 있어요. 그거 다운받으신 다음에 내 생년월일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웬만하면 시간을 아시는 게 좋아요. 왜? 태어난 시간이라는 게 내 인생 말년이기 때문에 보통 사주팔자로 봤을 때 말년에 돈이 있는지, 어떻게 좀 살아갈 수 있는지, 편하게 살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보려면 태어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야자신은 조용하지 않는 걸로 봐주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영상들 한번 보신 다음에요, 여러분들 가족, 특히 어머님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자녀들도 한번 사주팔자를 넣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사주팔자에 내가 부자인지 아닌지를 알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생년월일시의 정보를 가지고 8가지의 한자를 부여받아요. 여러분들이 방금 만세력에 내 생년월일시 입력했을 때 나온 글자 8가지 있죠. 근데 그런 말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너는 사주팔자에 불이 없다, 물이 없다, 목이 없다, 막 금이 없다, 땅이 없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사주팔자에 없는 기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운들도 엄밀히 말하면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주가 왜 재밌느냐, 내가 타고나길 없는 기운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살다 보면 그 기운들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가 있다라 보는 겁니다. 이 개념을 우리는 운이라고 할 거예요. 운? 뭔가 운이라고 하면 행운, 로또 당첨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운이라는 건 특정한 시기, 특정한 나이에 나에게 없는 기운들이 들어오는 거구나. 다르게 말하면 내가 관심이 없던 것들, 내가 여기 안 닿아 있는 것들이 오는구나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사주팔자에 편재 또는 정제라는 글자가 몇 개 있는지를 보세요. 편재 또는 정제라는 글자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돈을 뜻해요. 요거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돈의 흐름, 돈의 크기라 볼 수도 있습니다. 편재는 큰 돈을 뜻하고 정제는 작은 돈이지만 고정적인 걸 뜻해요. 관련해서는 제가 요 영상에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할까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돈 이야기하면 현금 투자보다도 주식이나 비트코인, 뭐 부동산 이런 데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잖아요. 사주팔자에 맞는 투자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이 편재와 정제라는 글자도 이 개념이랑 연결될 수 있거든요. 자, 편재는 내가 가진 자본의 변동성이 크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정제는 비교적 편재보다는 작지만 고정적인 것을 뜻합니다. 저는 바로 딱 떠오르는 개념이 있는데, 편재는
변동성이 큰 주식, 예를 들면 테슬라나 나스닥 기술주, 더 심한 거는 막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겠죠. 혹은 부동산 매매를 통해서 매매 차익을 거두는 거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정제라는 건 뭐냐? 주식 중에서도 배당을 주는 주,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누군가한테 빌려줘서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이라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편제라는 거는 매매를 해서 수익을 실하는 거라 볼 수도 있고, 정제라는 거는 매매뿐만 아니라 내가 조금 안정지향적으로 돈을 벌고자 한 투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편제와 정제라는 글자가 사주팔자에 같이 있을 때는 어떻게 좀 변환될 수 있느냐? 자, 특히 요거는 편제 또는 정제라는 글자가 양옆에 같이 붙어 있거나 혹은 위아래 세로로 같은 줄에 있을 때 좀 해당되는데요. 편제와 정제가 같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내가 돈에 대한 감각이나 돈 씀씀이가 일반적이진 않다. 기분파, 합리적인 소비가 아니라 돈을 쓸 때도 막 쓰거나 질러버리거나 계획적이지 않은 소비 같은 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 볼 수 있어요. 요거를 혼잡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런 분들은 가계부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만큼 내가 돈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곁다리로 한번 알아두시고요.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자, 근데 없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돈에 대한 연이 좀 멀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루님, 돈에 대한 연이 멀다라는 건 내가 돈을 못 번다는 뜻인가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100%는 아닌데, 내가 돈 감각이나 돈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떨어진다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나의 이해관계를 잘 따지지 않거나 그냥 내가 번 돈 남들 다 퍼주거나 일은 많이 하는데 돈은 그만큼 못 버는 것 같거나, 혹은 내가 돈의 흐름 또는 재테크 방법, 돈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거나 등등 여러 가지로 펼칠 수 있어요. 그 결과로서 돈과 연이 멀다라 볼 수 있는데, 근데 예외적으로요, 이 글자가 없기 때문에 집착하고 갈망하고 내가 없는 거를 더 크게 느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막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사주팔자의 편제 또는 정제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돈에 대해서 다루는 태도가 좀 다르다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편제와 정제는 기본적으로 현금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노동의 결과로 받는 돈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근로소득이라든지 혹은 사업소득 같은 것들, 내가 내 몸을 움직여서 번 돈은 편제와 정제라 볼 수도 있는 반면, 사주팔자에 투자를 통해서 버는 돈도 있을 수 있어요. 흔히 말해서 불로소득이라 하죠. 투자 혹은 배당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는 편인과 정인이 될 수 있습니다. 편제 정제가 현금을 의미한다 하면 특히 편인과 정인은 조금 더 현금성 자산을 의미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주팔자에 편제와 정제가 별로 없는데 편인과 정인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내가 자산을 형성하는 방식이 있어가지고 돈을 벌 때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했을 때 좀 잘할 수 있는 사주인가 아닌가를 보는 가장 첫 번째 덕목은 기본적으로 편인 또는 정인이라는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 좋고요. 근데 사주팔자에 편인과 정인이 없는 내가 왜 주식을 하고 있을까? 내가 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그거는 여러분들 사주팔자 8가지는 없지만 여러분 사주팔자에 들어와 있는 운이 편인운 또는 정인운일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방금 사주팔자 만세력에 내 생년월일을 입력했어. 그러면 이제 8가지 글자가 나오잖아요. 그 밑을 한번 보세요. 10, 20, 30, 40, 10의 단위로 끊겨져 있는 수열이 있을 거고요. 그 밑에는 연도가 적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월이 적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은 거는 이 위에 두 칸 10의 단위로 끊긴 수열과 그 밑에 있는 연도를 보시면 돼요. 연도라고 하면 좀 직관적으로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들이 흔히 보러 가시는 신년 운세라는 거는 1년 동안 작용하는 운을 얘기하는데, 그 1년의 운이 누군가에게는 재물운, 즉 편제와 정제운에 해당할 수 있다라 볼 수 있고, 내가 1년 동안 돈에 대한 감각, 돈에 대한 이념, 혹은 또 사주 구조에 따라서는 뭐 로또 당첨, 횡재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25년이 편제 또는 정제가 아니라 26년이 해당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27년, 28, 29, 30, 31 이렇게 쭉쭉 가다 보면은 편제 또는 정제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일단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내가 돈과 조금 연이 닿는 시기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도가 적혀져 있는 바로 위에 글자에는 내가 10의 단위로 끊겨져 있죠. 어떤 사람들은 6, 16, 26으로 끊겨져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0, 10, 20, 30으로 끊겨져 있을 거고, 숫자 뒷자리가 다를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의 나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각자 사람들은 10년마다 운이 바뀐다 볼 수 있는데, 요거를 우리는 큰 운이라고 해서 대운이라고 해요. 이 대운이 중요한 게 10년 동안 그 사주의 좋고 나쁨을 의미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10년 대운 동안 편제와 정제라는 글자가 들어와 있는 사람, 즉 편제대운, 정제대운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펼쳐질 수 있을까요? 내가 10년 동안 자산 형성에
조금 큰 관심을 가지게 된다, 혹은 내가 실제로 돈과 조금 닿는다라 볼 수도 있고 내가 돈에 대해서 관심이 생긴다라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주팔자에 이미 편재 정제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과 편재 정제라는 글자가 없는데 운에서 편재와 정제라는 글자가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주팔자에 편재랑 정제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의 돈 감각, 돈의 흐름, 돈 버는 눈, 센스 같은 것들이 타고난 사람이라 볼 수도 있고, 이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으로 돈운이 들어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감각을 잘 활용해서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등등으로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주팔자에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돈에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돈에 대해서 딱 눈이 뜨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사주팔자에 편재와 정제가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운과 또는 세운에서 적어도 내가 언제 편재운 또는 정제운이 들어오는지를 알고 있으면 그 시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때는 조금 더 자산 형성을 위해서 공부해야지, 내가 또 노력해봐야지, 돈을 벌어야지 하는 것처럼 내가 운을 준비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주팔자가 좀 신기한 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 사주팔자를 직접 보고 막 이렇게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아닌 분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죠. 그런 분들 중에서도 부자가 되거나 사업을 크게 이뤄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사업이 풀리기 시작한 시기, 내가 큰 돈을 벌기 시작한 시기에 이 재성대운이 막 들어오거나 사주팔자랑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그 사람이 실제로 좋은 그림으로 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사주팔자에 편재라는 글자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심지어 이 글자가 조금 약하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들어와 있는 대운이 재성대운이 들어와 있거든요. 공교롭게도 저는 제 사주팔자를 직접 보려고 공부했을 때가 딱 대운이 바뀌는 시점이었고, 그 대운이 바뀌는 시점이 돈의 대운이었어요. 이런 것처럼 내 사주팔자에 재물운이 들어올 때 일어나는 현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좀 고민하게 된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직장인 분들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늘 생각하시겠지만 월급 벌어가지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다 보면은 통장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늘 이러한 고민이 있는데 이 재성운이 들어올 때는 이게 인생의 거대한 해결해야 될 문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당장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부업을 하시거나 엔잡을 하시거나 부캐를 만들어가지고 막 다른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방법들이 좀 잘 맞는지 다른 방법들을 찾는 시기라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부자들이 많이 생기거나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과 직접적인 컨택 라인이 생기거나 연이 닿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은 사람은 주변 영향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운이 바뀌는 순간 갇히는 사람들이 바뀐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재물운도 똑같습니다. 사주팔자에 재물운이 들어오는, 즉 편재 또는 정재운이 들어올 때에는 내가 주변에 사람이 좀 바뀌는데 주변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혹은 내가 돈을 어떻게 벌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돈을 벌어야겠다처럼 내 롤모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난 언젠간 자영업 해야지 라는 마음만 늘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재성운이 들어올 때 실제로 자영업을 하는 사람과 연이 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25, 26, 27 이 3년 동안 특히 제가 중요하다, 계속 막 불의 균이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주팔자마다 내가 어떻게 돈을 취하느냐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일간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자, 첫 번째, 이 수라는 기운,